이 숫자를 본 사람들은 이 회사 문 닫을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숫자를 안 확인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요, 시장한테 지는 겁니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영업이익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바로 초과이익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의 알고 투자. 오늘은 10번째 촬영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시즌으로는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회계에서 바라보는 본질적 기업 가치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정보를 갖고 이 회사 주식을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앞에 9개 차트 들으신 분들은 딱 감이 오시죠?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위가 억 원인데요. 3조에서 한 3조 8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늘어났습니까? 빚져서 늘어났습니까? 밑에 보면 부채가 있죠. 거의 동일한 숫자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손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재무 상태를 본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은 왜 보느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예측했어요? 이 회사는 돈 못 벌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손익 정보입니다. 실제로 손익 보시면요, 영업손익 줄어들죠. 현금 흐름 보시면 영업활동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고 투자하면은요, 항상 늑배 타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때는 재무 상태를 보여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조차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입니다.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금융위기 터져서 망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회사가 문 닫기 전에요, 주가가 막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은 문 안 닫나 보다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본 사람들은 이 회사 문 닫을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보다 현실적으로 숫자를 보는데 좀 더 민감해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을 보면은요, 외국인 지분이 기사가 난 것처럼 1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이게 뭐 주가 조작이 아니더라도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소액 투자자분들이 아까 보신 그 숫자는 안 보시고 주가만 보시고 얘네들은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 갖고요, 이 회사가 이 은행이 문 닫기 바로 직전에 외국인 지분을 보면요, 12%에서 0.1%로 떨어집니다. 무려 개미들이 85만 주를 순매수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기 혼자서 보면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을 털린 거지만요, 이거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자본시장에서 국부 유출된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이런 촬영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번 거, 영업이익, 자본시장에서 일치마지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금융감독원의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투자하려고 이제 고려한 회사 중에 하나 사이트를 제가 그냥 찍은 건데요. 한라홀딩스 들어가 보면요, 반기 보고서, 기재 정정한 내용, 주주들의 소유상, 이런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정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이나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 심지어 내가 주식 안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 내가 경영 의사결정하실 때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 종목은 어떻습니까? 투자할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거꾸로 반대로 놨습니다. 이 관습적 투자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셨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자산이 2조 늘어났습니다. 돈 벌어서 늘어났습니까? 빚져서 늘어났습니까? 빚져서 늘어났어요. 부채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늘어났죠. 당연히 손익은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괄호가 마이너스죠. 영업활동에서도 괄호 표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막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패턴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왜 이때 올랐냐면요. 이 회사가 M&A 된다는 소문이 퍼져요. 우리가 내부 정보 막 찾으려고 하고요. 주변에 있는 소문 막 찾으려고 하는데 숫자를 안 확인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요. 시장한테 지는 겁니다. 시장한테 이기려면요. 숫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주가가 오르지만 이 주가가 오르는 거는 헛오름이에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를 보시면 실제로 주가가 빠지죠. 근데 저 끝에 보시면요. 3월 말 4월 초에 보시면 앞에 보여드린 부산저축은행하고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요. 주가가 뚝 빠지죠. 그랬더니 많은 이제 저 상투 잡으신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물타기 한다고 물타기 하는 건다고 그 빠졌으니까 거기 와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거래량이 폭증을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결국 이 회사 문 닫게 됩니다. 시장에 현혹되지 않으시고요. 시장에 이기시려면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왜 숫자를 보느냐?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를 보느냐? 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식은 제가 만든 식이 아니라 95년도에 유명한 회계학자인 올슨이라는 교수님이 만든 식인데요. 이 식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 주가는 두 가지로 결정돼요. 하나는 자산 가치, 하나는 수익 가치. 이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가 결정할 때 이게 자산주냐? 그래서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이 많은 종목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경기가 호황일 때는 수익 가치, 주가가 오르는 걸 삽니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숫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되고요. 수익 가치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특히 수익 가치가 높은 상장 기업들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에 10개 상위 종목을 봤더니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1위예요.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재무상태표 보시면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뺀 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을 흔히 자기 자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자기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한 주당 자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당 자기 자본, 즉 자산 가치가 28,977원이고요. 그 밑에 가장 높은 것 보니까 포스코는 무려 52만 원 정도 되죠. 요거를 우리가 주가랑 비교해서 주가 나누기 주당 자기 자본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PB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BR이 1이 넘으면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평가되어 있다. 1보다 안 되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1이 넘으면 자기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더 높이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1이 안 되면 시장에서의 그 주가가 자산 가치만도 못하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고평가 저평가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사실적으로 그 회사의 자산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수익 가치는 초과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영업이익에서요. 총 자산 곱하기 필수 수익률을 뺀 게 바로 초과이익이 되는 겁니다. 필수 수익률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필수 수익률을 그 기업들의 이자율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초과이익은 무려 41주가 됩니다. 그거를 발행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초과이익이 7,000원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기업을 봤더니 역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주당 초과이익이 33,000원,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37,000원 정도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드시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볼 때 많이들 보시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런데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영업이익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바로 초과이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하면서 제가 3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숫자를 보는 이유는 과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장을 이기려면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기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수익 가치는 영업이익에서 머물지 마시고 초과이익을 계산해 보셔야지만 수익 가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차시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정 도움이 되신다고 믿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끝인사는 다시 한번 찾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